나는 왜 늘 존중받고 싶어 안달이 나 있을까? 혹은 좋은 사람으로 보이려다 더 큰 상처를 받는 건 아닐까? 우리 삶에서 가장 큰 문제는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정작 나 자신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중장년 정서 회복 상담을 20년 넘게 이어온 이은정 상담사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대하세요. 당신을 귀하게 여깁니다. 라는 주제로 삶을 단단하게 지켜낼 방법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존중받고 싶은 마음이 오히려 우리를 망치게 되는 이유, 좋은 사람 콤플렉스가 위험한 함정이 되는 순간, 무례한 사람을 만났을 때 반드시 필요한 태도, 그리고 자녀 양육에서 놓치기 쉬운 과잉 보호의 문제까지 함께 짚어보려 합니다. 좌절을 피하려는 마음이 결국 더 큰 좌절로 이어진다는 사실, 그리고 침묵이 관계를 어떻게 무너뜨리는지를 실제 사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또한 긍정적 롤모델보다 더 강력한 힘을 주는 부정적 롤모델의 역할, 존중만 받으며 자란 아이의 위험한 미래까지 다뤄보며 삶을 더 단단히 지켜낼 지혜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좌절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힘을 얻고 관계와 삶을 건강하게 이끄는 방법을 배우실 수 있을 겁니다.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숫자 4를 남겨주시면 그 짧은 글자가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1. 존중받고 싶다가 당신을 망친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존중받고 싶습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젊을 때보다 인정 욕구가 더 커지기도 하죠. 하지만 그 존중에 대한 갈망이 지나치면 오히려 우리를 망치기도 합니다. 상대에게 존중받기 위해 내가 과하게 양보하고 불필요하게 맞춰주고 심지어는 원하지 않는 관계까지 이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울에 사는 55세 이 씨는 이런 경험을 털어놓았습니다. 남편과 갈등이 생길 때마다 나는 존중받지 못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남편의 작은 말투 하나에도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그 결과 대화는 늘 싸움으로 끝나고 결국 남편도 피곤함을 느껴 점점 거리를 두게 되었죠. 존중을 갈망한 마음이 오히려 존중을 잃게 만든 겁니다. 이성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에게 존중받고 싶어 애쓰는 모습은 때로는 매력보다는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데이트 자리에서 작은 실수에도 나 무시하는 거 아니야? 라며 불편해한다면 그 순간 상대방은 점점 피로감을 느끼게 되죠. 존중을 얻으려는 과도한 집착은 결국 스스로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관계의 균형을 깨뜨립니다. 존중은 요구한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쌓이는 신뢰와 태도 속에서 따라오는 결과입니다. 오히려 존중받기 위해 애쓸수록 상대방은 이 사람은 스스로를 존중하지 못하는구나라고 느낍니다. 스스로를 존중하는 사람이 되어야 타인에게서도 존중을 받을 수 있다는 진리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존중받고 싶다는 마음 때문에 더 힘들어진 경험이 있으신가요? 존중은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결국 자기 존중이 타인의 존중을 부른다는 사실, 이 단순한 원리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좋은 사람 콤플렉스 소시오패스의 먹잇감이 된다. 나는 좋은 사람이고 싶다라는 생각, 중년 이후에도 여전히 많은 분들이 붙잡고 있는 신념입니다. 하지만 이 좋은 사람 콤플렉스가 때로는 위험한 덫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인간관계에서, 더 나아가 이성관계에서는 그 약점이 소시오패스 같은 사람들의 먹잇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에 사는 49세 박 씨는 이혼 후 새로운 만남을 시작했습니다. 상대는 늘 칭찬을 하고 작은 배려에도 당신 덕분이야 라며 고마움을 표현했죠. 박 씨는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 자신의 시간과 경제적 여유까지 내어주며 헌신했습니다. 그러나 몇 달이 지나자 상대는 요구만 늘어나고 박 씨의 희생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는 철저히 이용만 당하다 상처만 남게 되었습니다. 소시오패스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상대의 좋은 사람 욕구를 정확히 파고듭니다. 당신은 정말 특별하다, 당신 같은 사람 처음 본다라는 말로 상대의 자존심을 높여주고 동시에 죄책감을 이용해 원하는 것을 얻어내죠. 결국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마음이 상대에게 조종당하는 약점이 되는 겁니다. 특히 중장년 시기에는 외로움과 공허감이 커지기 때문에 작은 칭찬과 애정 표현에도 쉽게 마음을 열게 됩니다. 이때 좋은 사람 콤플렉스가 발동하면 거절은 나쁜 사람이나 하는 것이라는 생각에 빠져 불합리한 요구조차 거절하지 못합니다. 좋은 사람은 결국 자기 자신을 지킬 줄 아는 사람입니다. 거절할 때는 단호하게, 경계할 때는 확실하게 선을 그어야 합니다. 진짜 좋은 사람은 상대에게 이용당하는 존재가 아니라 자신도 존중하면서 관계를 맺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좋은 사람이라는 이름으로 스스로를 희생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좋은 사람 콤플렉스를 벗어날 때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존중과 건강한 관계가 찾아옵니다. 3. 무례한 사람을 만났을 때 반드시 해야 할 대처. 살다 보면 꼭 한 번쯤은 무례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의 말과 행동은 우리를 당황하게 하고 때로는 깊은 상처를 남기기도 하지요. 특히 중장년 이후에는 인간관계의 폭이 넓어지고 사적인 자리뿐 아니라 직장, 동호회, 심지어 이성관계에서도 이런 사람들을 피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건 무례한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입니다. 대구에서 자영업을 하는 58세 장 씨는 연애 초기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상대가 데이트 중 웨이터에게 무례하게 대하는 모습을 보고 그제야 자신에게도 그 무례함이 언젠가 향할 수 있음을 직감했죠. 처음엔 그럴 수도 있지라며 넘어갔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말투와 태도가 점차 자신에게 향했고 결국 큰 갈등으로 이어졌습니다. 무례한 사람에게 가장 먼저 해야 할 대처는 침묵이 아니라 경계선 긋기입니다. 무례한 발언을 들었을 때 애써 웃으며 넘기면 상대는 그것을 허락으로 받아들입니다. 그 말은 불편합니다. 혹은 그런 표현은 삼가주셨으면 합니다.처럼 단호하게 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이성관계에서는 초기에 이런 선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관계 전체가 왜곡된 권력관계로 흘러가 버립니다. 또한 무례한 사람은 자신의 태도를 정당화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솔직해서 그래, 농담인데 왜 그래라는 말이 대표적이죠. 하지만 솔직함과 무례함은 다르고 농담과 폭력은 구분되어야 합니다. 그 구분을 명확히 짚어주는 것이 우리 자신을 지키는 길입니다. 무례한 사람은 우리의 반응을 보고 태도를 조정합니다. 단호하게 맞서면 더 이상 쉽게 넘보지 못하지만 무시하거나 참으면 반복해서 같은 행동을 하게 되죠. 여러분은 무례한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떻게 대응하시나요? 침묵은 결국 나를 지키지 못합니다. 용기 있는 한마디가 관계의 균형을 바로 세우는 시작이 됩니다. 4. 자녀를 망치는 과잉보호, 실패할 틈을 빼앗는 부모. 부모라면 누구나 자녀가 다치지 않기를, 실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지나쳐 과잉보호가 되면 오히려 아이를 망칠 수 있습니다. 특히 중장년 부모님 세대에서는 내가 고생했으니 너는 편하게 살아라라는 마음으로 아이의 앞길을 모두 닦아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보호가 아이에게는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경기도에 사는 52세 박 여사님은 대학생 딸을 두고 있습니다. 그녀는 딸이 힘든 일을 겪지 않도록 모든 선택을 대신해왔습니다. 아르바이트도 위험하다며 막고 친구 관계도 지나치게 간섭했죠. 하지만 정작 딸은 작은 실패에도 크게 흔들리고 스스로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의존적인 성향을 보였습니다. 결국 사회생활을 시작하자마자 큰 좌절을 겪게 되었고 그때서야 박 여사님은 자신이 딸의 실패할 기회를 빼앗아왔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아이에게 실패는 상처가 아니라 성장의 기회입니다. 작은 좌절을 겪으며 아이는 스스로 극복하는 법을 배우고 자신만의 해결 능력을 키워갑니다. 부모가 모든 위험을 차단하면 아이는 안전한 울타리 안에서는 편할지 몰라도 사회라는 현실에 맞닥뜨렸을 때 버틸 힘이 없습니다. 특히 이성관계에서 부모의 과잉 보호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데이트에서 겪는 작은 갈등이나 서운함도 사실은 인간관계를 배우는 중요한 경험인데 이런 경험조차 빼앗긴 아이는 성인이 되어 건강한 관계를 맺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부모가 진짜 해야 할 일은 아이가 실패를 경험할 때 곁에서 지켜봐주는 것입니다. 넘어졌을 때 바로 일으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일어날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것이죠. 여러분은 혹시 자녀를 지키고 싶은 마음에 실패할 권리마저 빼앗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때로는 조금의 방임이야말로 최고의 사랑이 될 수 있습니다. 5. 작은 좌절을 피한 대가 인생을 무너뜨리는 큰 좌절. 삶에서 좌절은 피할 수 없는 손님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본능적으로 좌절을 피하려 하고 작은 실패조차 허용하지 않으려 합니다. 문제는 이렇게 작은 좌절을 피하려는 습관이 결국 더 큰 좌절로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특히 중장년 시기에는 작은 실패를 외면한 결과가 인생 전반을 뒤흔드는 큰 충격으로 되돌아오곤 합니다. 서울에 사는 50세 김 씨는 젊은 시절 연애관계에서 작은 문제를 회피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연인이 불만을 이야기할 때마다 괜히 싸우고 싶지 않아라며 침묵하거나 주제를 바꿔버렸죠. 그때는 갈등을 피하는 게 지혜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관계는 점점 일방적이 되었고 결국 이혼이라는 큰 좌절을 맞이했습니다. 작은 좌절을 받아들이고 그때 해결했더라면 관계를 지킬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아이들의 성장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에서 작은 실패를 겪어야 극복 방법을 배우는데 모든 걸 미리 막아주면 작은 좌절조차 경험하지 못한 채 사회에 나가게 됩니다. 그러다 첫 직장에서 좌절을 겪으면 쉽게 무너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좌절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를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과정입니다. 특히 이성관계나 부부관계에서도 작은 좌절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더 단단한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작은 다툼을 피하려다 큰 오해를 낳고 결국 돌이킬 수 없는 단절로 이어지는 경우를 많이 봤을 겁니다. 여러분은 작은 좌절을 피한 적이 있나요? 그 결과가 더 큰 아픔으로 다가온 경험이 있지 않으신가요? 인생은 좌절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좌절 속에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작은 실패에 용기를 내는 순간 우리는 큰 실패에도 무너지지 않는 힘을 얻게 됩니다. 6. 관계를 망치는 침묵. 차라리 싸우는 게 낫다. 많은 사람들이 갈등 상황에서 침묵을 선택합니다. 괜히 싸움으로 번질까봐, 상대가 기분 나빠할까봐라는 이유로 입을 닫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침묵은 오히려 관계를 더 깊게 망칩니다. 차라리 감정을 드러내고 싸우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경기도에 사는 47세 윤 씨는 남편과의 관계에서 늘 침묵을 택했습니다. 남편이 무심한 말투로 상처를 줘도 괜히 말하면 더 커지겠지라며 참아왔죠. 하지만 그 침묵이 쌓이면서 어느 순간부터 남편의 말과 행동을 전혀 믿지 못하게 되었고 결국 부부 사이에는 냉랭한 벽만 남았습니다. 이성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애 초기에는 사소한 서운함을 굳이 꺼내지 않는 게 배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배려가 반복되면 결국 관계의 진짜 모습은 드러나지 않고 서로가 원하는 것도 알 수 없게 됩니다. 차라리 다투더라도 감정을 드러내야 서로의 생각을 확인할 수 있고 그 과정을 통해 관계는 더 단단해집니다. 심리학 연구에서도 갈등을 피하는 침묵형 부부보다 때로는 격렬하게 다투는 부부가 오히려 오래간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다툼은 일시적인 불편함을 만들지만 침묵은 관계 자체를 서서히 마르게 합니다. 싸움 뒤에는 화해와 성장이 있지만 침묵 뒤에는 오해와 단절만 남습니다. 여러분은 침묵으로 관계를 지켜보려 한 적이 있나요? 하지만 침묵은 결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때로는 솔직한 한마디가 싸움으로 이어지더라도 그것이 결국 관계를 지키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차라리 싸우는 게 낫다는 말, 단순하지만 깊은 진리입니다. 7. 긍정적 롤모델보다 더 중요한 부정적 롤모델. 우리는 흔히 성공한 사람, 훌륭한 부모, 존경받는 인물을 긍정적 롤모델로 삼으라고 배워왔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긍정적 롤모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부정적 롤모델입니다. 나는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라는 반면교사가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더 강력한 힘이 되기도 합니다. 부산에 사는 53세 최 씨는 젊은 시절 연애할 때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상대 남성이 늘 술에 취해 무책임하게 행동하면서도 사과 한마디 하지 않는 모습에서 그는 저런 사람과는 절대 평생을 함께할 수 없다는 깨달음을 얻었죠. 이후 그는 결혼을 할 때 상대의 책임감과 태도를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았고 지금은 안정된 가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부정적 롤모델이 그의 인생에서 올바른 선택을 가능하게 한 셈입니다.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는 늘 좋은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는 부담을 안지만 사실 아이들은 나쁜 예시에서도 크게 배웁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무례한 사람을 대하는 장면을 보면서 저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라는 기준을 세우는 겁니다. 부정적 롤모델은 삶에서 피해야 할 길을 알려주고 선택의 기준을 명확하게 해줍니다. 특히 중장년 이후의 인간관계에서도 부정적 롤모델은 중요합니다. 직장에서 권위만 앞세우는 상사, 이성관계에서 상대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 가정에서 대화를 거부하는 배우자.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나는 저런 모습으로 늙어가고 싶지 않다라는 다짐을 하게 되죠. 여러분은 어떤 부정적 롤모델을 경험해 보셨나요? 때로는 긍정적 롤모델보다 부정적 롤모델이 훨씬 더 강한 동기가 됩니다. 무엇을 본받아야 하는지뿐만 아니라 무엇을 피해야 하는지도 아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인생의 방향을 잡는 길입니다. 8. 존중만 받으며 자란 아이의 위험한 미래. 부모라면 누구나 아이를 존중해 주어야 한다는 사실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나 존중만 받으며 자란 아이는 오히려 위험한 미래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존중이 지나치면 아이는 세상이 자신을 특별히 대해야 한다고 착각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서울에 사는 45세 김 여사님은 아들에게 늘 네가 최고야. 내 의견이 가장 중요해라는 말을 해왔습니다. 아이가 힘든 일을 겪지 않도록 모든 걸 해결해주고 친구와의 다툼에서도 무조건 아이 편만 들어주었습니다. 그 결과 아들은 대학에 들어가자 충격을 받았습니다.
세상은 자신을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고 교수나 동료들이 자신의 의견을 존중해주지 않을 때 분노를 느꼈죠. 결국 그는 작은 좌절에도 크게 흔들리며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존중은 아이에게 자존감을 심어주지만 동시에 좌절과 타협을 경험할 기회를 빼앗을 수 있습니다. 존중만으로 자란 아이는 갈등 상황에서 타인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고 연애 관계에서도 상대가 나를 무조건 존중해야 한다는 태도를 보입니다. 결국 상대방은 피로감을 느끼고 관계는 쉽게 무너져 버립니다.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존중과 함께 경계 그리고 현실적 한계의 경험입니다. 가정에서만 특별 대우를 받던 아이가 사회에 나가면 큰 벽에 부딪히게 마련입니다. 따라서 부모는 아이가 존중받는 동시에 거절당하고 좌절하는 경험도 겪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아이를 존중한다는 이유로 과도한 보호를 하고 있지는 않나요? 존중은 필요하지만 존중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아이가 건강한 미래를 살기 위해서는 존중과 좌절, 수용과 책임이 함께 주어져야 합니다. 존중만 받으며 자란 아이는 스스로 세상을 견딜 힘을 키우지 못합니다. 결국 진짜 사랑은 존중과 함께 현실을 가르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삶은 예상치 못한 좌절과 마주하는 순간의 연속입니다.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오는 상처일 수도 있고 자녀 양육에서 느끼는 무력감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사회생활에서 겪는 모멸과 무례함일 수도 있지요.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좌절을 완전히 피할 수는 없다는 점입니다. 결국 중요한 건 좌절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견디느냐입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살펴본 것처럼 존중만 갈망하다가 스스로를 잃는 경우도 있고 좋은 사람이 되려다 이용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작은 좌절을 회피하다 큰 실패를 맞이하기도 하고 자녀를 과잉 보호하다 오히려 망치기도 합니다. 모든 사례의 공통점은 좌절을 두려워하고 피하려 할 때 더 큰 문제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좌절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단단하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작은 좌절 속에서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고 극복할 힘을 키우게 됩니다.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례한 사람을 만났을 때 단호하게 대응하는 힘, 침묵 대신 솔직하게 부딪히는 용기, 그리고 나쁜 롤모델을 반면교사로 삼는 지혜는 모두 좌절을 통해 다져진 자산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인생의 어느 순간 버티기 힘든 좌절을 경험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 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나를 지탱하는 힘이 생긴 건 아닐까요? 좌절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며 우리를 지켜주는 울타리가 됩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숫자 4를 남겨주시면 그 짧은 글자가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은 좌절을 어떻게 견뎌내셨는지 또 어떤 지혜를 얻으셨는지 댓글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